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중에서 진보파의 거물들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에 이 감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이 열리는데 진보파를 상징하는 두 거물의 다툼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뭐 지금 CNN에도 지금 9시간 남았다라는 그런 이제 뭡니까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저녁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 아주 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CNN도 샌더스 앤 워런 feud escalates before CNN debate이라고 나오네요. 네. 그래서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지금 싸움이 더 지금 치열해지고 치열해지고 있다. 있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특히 의미가 있는 게 이 디베이시 장소가 아이오와입니다. 아이오와죠. 아이오와 데모인 그 드레이크 유니버시티, 데모인 지역에 있는 드레이크 유니버시티에서 벌어지는데요. 이 다음 달 3일 아닙니까? 네. 2월 3일 화요일 날 민주당 첫 대선 경선이 바로 아이오와에서 열립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인데 바로 거기 그 장소에서 아이오와에서 디베이트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한 20일 남겨놓고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 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를 할 유권자들 앞에서 토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의 느낌도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LA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8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고 CNN이 중계 방송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 오늘 참가하는 디베이트에 참가하는 후보들 숫자가 6명으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20명도 하고 10명도 하고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6명이에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피트 부티저지 사우스밴드 전 시장이죠. 이제 네. 시장 지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에이미 클로버시아 연방상원의원, 탐 스타이어 이 억만장자죠. 빌리언이에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아주 거액을 후원하는 대표적인 민주당 이제 후원자였는데 아예 본인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블룸버그와 더불어서 가장 그 돈 많은 후보. 근데 이분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환경 보호에 힘쓰고 정치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관심이 많은 등 상당히 그 빌리언웨어 치고는 좀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6명이 지금 그 디베이트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6명이 2시간 동안 디베이트를 하게 되니까 10명이 할 때나 이럴 때보다는 훨씬 더 좀 더 깊이가 있겠죠.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후보들을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 면에서 오늘 그 디베이트이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최근 그 아주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 중에 2위를 달리고 네.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이 두 사람이 오늘 토론회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네. 서로를 공격할지 예, 여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한창 지금 싸우는 중에 이렇게 토론이 벌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에게 아마 이목이 집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싸울지 관심인데 그럼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왜 싸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주말에 흥미로운 보도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대선 캠프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폴리티코 보도인데 이게 네. 무슨 내용이냐면 이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 본선이 힘들어진다. 그런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전파해라.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발런티어들에게 지금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 왜 그럼 대선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힘들어지느냐? 엘리자베스 워런은 지식인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진보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골수 민주당 진보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엘리자베스 워런의 지지층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투표장에 나설 사람이다. 어차피 투표할 사람이고 엘리자베스 워런을 지지하는 이런 확고한 지지층은 강하지만 이 사람들 외에 그러니까 투표하지 않을 사람까지 투표장으로 끌어모아야 민주당이 이길 수가 있는데 엘리자베스 워런의 가장 큰 약점이 확장성이 없다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반드시 유권자들에게 해줘라. 이렇게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런티어들에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적으로 엘리자베스 워런을 선택하면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 못한다. 이거를 이제 알려라. 이런 이제 교육을 시켜서 지금 유권자들을 만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이런 폴리티코의 보도를 보고 굉장히 화가 나서 즉각적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버니가 이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서 나를 비방하려고 한 것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 버니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버니가 나를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 발런티어들을 교육을 시켜서 유권자들한테 나를 비방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페어플레이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나나 버니나 모두 풀뿌리 민주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해왔고 같은 생각, 같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2016년에 파벌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똑똑하게 우리는 봤다. 2016년에 힐러리와 버니 샌더스 두 사람이 맞붙어서 파벌주의, 결국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파벌주의, 결국 힐러리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한 그런 파벌주의가 버니 샌더스 후보를 패배로 만들었고 그 결과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선 본선에서 모두 힐러리를 찍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중에 상당한 표가 이탈을 해버렸는데 2016년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근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파벌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아주 맹공을 하고 나서서 지금 이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CNN이 지금 또 아주 그렇죠. 또 기가 막힌 또 보도를 했죠. 했는데 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옛날에 몇 년 전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그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여성을 좀 비하하는 듯한 말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큰 네.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CNN이 어제 특종 보도했죠. 이 버니 샌더스 발언 파문입니다. 지난 2018년이에요. 이 발언이 나온 게 2018년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사적 공간에서 둘만 있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어디냐면 워싱턴 DC에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에서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 살펴볼 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왜 두 사람이 그럼 2018년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아파트에서 단둘이 만났을까? 2018년이라는 거는 그때는 이제 2020년 대선을 생각을 해야 될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 두 사람 모두 2020 대선에서 이 사람이 나의 라이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같은 진보파의 거두들이고 그래서 미리 좀 얘기를 해서 내가 나가고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전에 좀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2020 대선에서 민주당 진보파의 진보파를 대표해서 대선에 나갈 사람은 나다 이런 걸 이제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Women can win. 여자는 이길 수 없다. 여자는 대선에서 이기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 대선에서 경선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자베스 워런에게 당신이 경선에 나간다면 그래서 거기서 후보가 된다 치더라도 본선에서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여자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가 어렵습니다. Women can win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진보파인 엘리자베스 워런을 설득하다가 나온 그런 이제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냐면 2016년에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진보파들이 굉장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출마를 원했어요. 강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워런 출마를 요구하는 그룹까지 만들어가지고 단체까지 만들어서 출마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아시다시피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경선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당 진보파들이 할 수 없이 찾아낸 인물이 버니 샌더스. 그 무소속이었잖아요. 무소속인데 이 진보파 버니 샌더스를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해서 결국 엘리자베스 워런이 안 나오니까 그 대안으로 버니 샌더스를 찾아서 2016년 대선 경선에 출마시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런 생각은 뭐냐면 2016년에 버니 샌더스는 기회를 얻었었고 2020년은 이제 내 차지다. 내가 기회를 얻어서 나가야 될. 뭐 한국으로 치면 무슨 양김치가 협상하듯이 그런 느낌이죠.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협상하듯이 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당신이 나갔으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생각은 2020년은 내가 나가야지 진보파의 대표로 왜 당신이 두 번 연달아 나갑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워런 얘기는 자기가 경제 쪽에서는
버니 샌더스보다 자기가 낫다. 그리고 여성 유권자, 자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유권자 지지도 더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니 샌더스를 설득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가 그 얘기를 듣더니 당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진 몰라도 여성으로서 대선 본선에 나가면 절대로 women can win. 여자는 대선 본선에서 못 이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얘기를 CNN이 이제 보도한 거는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4명의 그 측근들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증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즉각 또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It's sad. 굉장히 슬프다 그러면서 아이오와 코커스가 3주 앞이고 그 대화가 벌써 1년 이상 지난 대화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터뜨리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왜 이런 시기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스텝이 거짓말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차별주의자고 인종차별주의자고 라이어 거짓말장이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런 트럼프를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언제 여자가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여성이 2020 대선에서 이길 수 있냐고 묻는다면 Yes, of course.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자기는 얘기한다 얘기했습니다. 힐러리가 이미 2016 대선에서 보여주지 않았냐. 힐러리가 2016 대선에서 총 득표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300만 표 가까이 이겼다. 이겼는데 물론 이제 대의원 숫자에서 뒤져서 대통령은 못됐지만 총 득표에서는 이미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니 샌더스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이거는 모함이고 참 이제 와서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의 폭로전을 펼치는 건 대단히 슬픈 얘기다. 이러면서 참 보면 한국의 그 양김씨를 생각시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뭐두 사람이 조금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서로 의도적인 공격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또 그런 들긴 생각도 해요. 근데 이 보도를 지금 CNN이 특종했는데 이 CNN이나 MSNBC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들이 진보파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걸 글쎄요 원할까요? 그런 면에서 이 보도를 CNN이 특종했다는 것도 CNN이 혹시 조 바이든 쪽을 지지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 이거 사실 내막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요. 이 두 사람의 싸움을 언론이 민주당 쪽의 언론이 붙이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도 네, 있겠죠. 그렇죠. 네. 뭐 대선 경선 후보들 간에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는 뭐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는데 이렇게 민주당의 그 진보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감정의 골이 너무 짙어지다 보면 네, 그렇죠. 정작 정말 선거에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돼서 민주당의 이게 패배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는 지금 후보도 있어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지금 그 TV 광고를 통해서 민주당 경선 시스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뭐 이분은 어차피 뒤늦게 나왔고 2월 경선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자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 아예 포기했고요. 그래서 그쪽은 신경 안 쓰고 있고 3월 슈퍼 투스데이부터 자기 신경 쓴다 그러기 때문에 그 3월부터 이제 경선을 하는 지역만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현 민주당 경선은 아이오와 뉴햄프셔의 비중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미국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정당이라고 이 마이클 블룸버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민 국가인 것처럼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아이오와 뉴햄프셔는 가장 미국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오와 뉴햄프셔는 중부에 있고 백인들이 거의 대부분 백인들이 살고 있고 가장 미국적인 지역인데 어떻게 아이오와 뉴햄프셔가 민주당 경선을 지배할 수 있느냐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왜냐하면 아이오와 뉴햄프셔가 대의원 수는 작지만 가장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이기는 후보가 대세 이 사람이 대세다 하는 그런 인식을 받아서 계속해서 유리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후보들이 아침마다 브렉퍼스트마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사람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인사하고 이러는 거 물론 좋지만 그러면 그렇게 아침마다 백인들 아이오와 뉴햄프셔 백인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 사람들 얘기 듣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고민해주고 공약하고 하는데 그러면 라티노는 어떻게 할 것이고 흑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아시안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아이오와 뉴햄프셔에 라티노가 있냐 흑인이 있냐 아시안이 있냐 그 얘기를 마이클 블룸버그가 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나 휴스턴 피닉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지역은 내버려 둘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보들도 아이오와 뉴햄프셔 관점에서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너무 좀 이 아이오와 코커스가 너무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아이오와 코커스가 다가오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이 감정 싸움 지금 그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의 싸움도 결국 아이오와 코커스가 그렇죠. 다가오면서 네. 그렇죠. 이게 가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비중이 너무 큰 게 오히려 민주당을 지금 망치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뉴햄프셔가 미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마이클 블룸버그는 되묻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뭐 마이클 블룸버그 얘기를 아이오와나 뉴햄프셔 사람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어차피 마이클 블룸버그는 아이오와 뉴햄프셔 이 경선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지 아이오와 뉴햄프셔 사람들이 기분 나쁘건 말고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새겨 들을 만한 포인트는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민주당도 대선 경선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십 년 친분이 있고 같은 세상을 지향하는 같은 진보파인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도 이렇게 아이오와 코커스가 다가오니까 수십 년 친분을 벌이고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각 캠프들이 지금 무리한 선거 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피트 버티저지도 얼마 전에 보면 조 바이든을 공격을 했어요. 자기였으면 자기가 부통령이었으면 내 아들 절대 우크라이나 안 보냈다고 그런 얘기를 피트 버티저지가 하더라고요. 대놓고. 이게 그러니까 대놓고 뭐 그럴 건 아니지만 뭐 의혹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가서 가스 회사에서 이사가 되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상대 후보 비방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누군가 그 중에 한 명은 대선 후보가 되는데 나머지 후보들이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후보가 되지 않은 다른 후보들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민주당 유권자들이나 좀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경선 시스템이 좀 더 화합이 될 수 있고 좀 더 기분 좋게 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또 민주당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지적. 예,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근데 아닌가 뭐 지금 자막 나오는 거 보면 말이죠. 네. 지금은 뭐 경선에서 이제 물러났지만은 코리 부커. 네, 코리. 네. 이 사람은 뭐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 두 사람이 좀 관심을 집중시키려면 계속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핏 부티지지는 또 여성 대통령보다는 동성애자 대통령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의 어쨌든 이 경선 오늘 토론회도 아마 한번 이제는 정말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좀 맞아요. 들어요. 재밌겠어요. 그렇죠? 아니 뭐 지금 네. 말씀하신 것도 네. 맞는 얘기고요. 뭐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는 맞는 건데 맞아요. 문제는 그러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네. 모두가 승복하고 네. 그 이긴 사람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게 빅 네. 퀘스천 마크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